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슈를 보면 주목할 만한 곳인지, 그 다음으로는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재건축 추진을 속도 있게 좀 추진하겠다. 즉 스피드 주택 공급 대책.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대책이잖아요. 그 공약들을 가장 반길 만한 단지라고 한다면 압구정 현대였죠. 한동안 재건축 사업이 추진 부분들이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현대들이 최근에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그런부로 이제 속도를 내다 보니까 현대 7차 80평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찍어가지고 전국을 막 뒤흔들 정도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재건축의 속도를 내면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의 일대로 보면은 지금 24개 단지고 1만여 가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들이죠. 이 단지들이 이제 예전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1구역하고 6구역까지 이제 나뉘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에서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집값 급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부분들을 5년간 자꾸 이제 미뤄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다 반포라든가 개포동에 비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렸고 가격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오름세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전에 이제 공약으로 통해서 추진 속도를 더 내겠다 하면서 더욱더 추진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압구정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봐도 전통적인 부촌 지역이에요. 정말로 이제 쾌적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포라든가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들이 탄력을 받아서 새 브랜드 아파트 탈바꿈이 돼서 지금 가격들이 반영이 됐지만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만 추진 중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1만여 가구가 새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압구정 현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규제 완화를 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35층 제한이 풀리는 거. 즉 50층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을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치 음마라든가 잠시 주공 5단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추진에 있어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 부분에 있어서 또 차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35층의 제한 때문에 추진이 속도를 못 냈던 단지들이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치 음마, 잠시 주공 5단지예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말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요. 2005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지만은 35층이라는 제한 때문에 계속 속도를 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35층 제한이 풀리게 될 경우에 당연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대치 음마 아파트가 지금 4,424가구 규모인데 이 음마 아파트를 지금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6,054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35층 제한이 적용될 때보다도 아파트를 150가구 가량이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시주공 5단지의 경우에도 50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현재 3,930가구를 6,400가구로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재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화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사업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포 주공단지죠. 1단지 1, 2, 4주구인데 이 역시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반포동이라는 게 이제 아크로 리버 파크를 비롯해서 반포 지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강변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제 수요자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온 단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10조 원 규모인데다
단지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2,120가구라는 대단지인데 이걸 재건축을 하게 되면 5,388가구로 대단지가 또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소 규모의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규모가 클수록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홀로 단지가 들어서는 것과 정말 5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가 들어서는 것과는 주변의 인프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부분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호텔에 있을 법한 컨시어지 센터를 비롯해서 단지 내에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전용의 극장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나 호텔급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이 단지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들이 되게 기다리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재건축 발목을 잡았던 일부 조합원들의 이제 분양 절차 문제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관심 있는 단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단지는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슈를 보면 주목할 만한 곳이 이제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50층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오 시장이 2009년에 한강 르네상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성수동이 이제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기부 체납을 높이는 반면에 50층으로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시정을 맡으면서 그런 게 다시 35층 규제로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개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곳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입장인들이 오히려 박제가 될 수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안정적으로 추진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제책이 강화가 되면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을 할 수 있다. 투기가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수를 하고 입주권을 받겠다라는 입장은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압구정의 그 현대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그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다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조합원의 전 세대가 정말 해외로 이전을 해야 된다. 혹은 2년 이상 해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매물들이 나올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 세대원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현재 그 해당 지역 말고 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의 전 세대원이 또 이주하는 그런 이사하는 그 매물이다라고 하면 또 예외 조항이 될 수도 있고요. 양도인을 포함을 해서 전 세대원이 상속을 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 매물이 10년을 보유를 하고 있고 5년 이상 거주를 한 매물이다. 이런 매물을 이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매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좀 매물들의 가격이 높더라도 그런 단지들을 매수하는 게 낫고 혹은 이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지들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